서정적인 책방의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강서정입니다. 2025년도 첫 영상으로 인사드리는데요. 오늘 영상의 썸네일 제목처럼 하얼빈 vs 하얼빈인데요. 책 하얼빈과 영화 하얼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한마디로 좀 평가를 해보자면 책과 영화 모두 다 봐야지 안중근은 완성된다입니다. 더 이상의 수식어가 필요 없는 작가죠. 언어의 천재로 불리우는 김훈 작가님의 하얼빈인데요. 수식어를 조금 더 붙여보자면 우아하고 기품 있는 아름다운 문장의 천재가 더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김훈 작가님의 2022년도에 출간된 책 하얼빈과 묵직하고 차가운 연출의 미장센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우민호 감독님의 영화 하얼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민호 감독님의 영화는 내부자들이라는 영화를 보았는데요. 한 작품밖에 보지 않았더라고요. 내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굉장히 재미있게 봤던 영화이기도 하고 한 두세 번 정도 봤던 것 같은데요.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개봉이 되었던 하얼빈이라는 영화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물론 김훈 작가님의 책 하얼빈을 읽고 나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마지막 책장을 덮자마자 극장을 달려가서 영화를 보았는데요. 김훈 작가님의 책에서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풍경 묘사의 부분이 이번 책에서는 그 분량이 굉장히 적어서 아쉬웠는데요. 작가님의 말씀에 의하면 코로나 시국에 준비했던 작품이었기 때문에 하얼빈에 직접 가보지 못하고 준비했던 글이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화를 통해서 저는 그 아쉬움을 좀 해소할 수 있었는데요. 가능한 한 안중근 의사의 자취를 따라가면서 촬영을 했고 만주 대신에 몽골에서, 그리고 두만강 대신에 몽골의 홉수골 호수에서, 그리고 구소련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는 라트비아 등지에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미션 임파서블과 007 시리즈의 드론팀이 촬영에 합류한 대작 영화 하얼빈을 통해서 충분히 채울 수 있었고요. 특히 영화 음악도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비틀즈가 음악 작업을 했었던 영국의 에비로드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했다고 하고요. 영국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장엄한 음악까지 더해져서 정말 멋진 영화가 탄생한 것 같습니다. 책은 간결하고 단단하지만 아름다운 문장으로, 영화는 배우들의 견고하고 절제된 연기력과 시리도록 아름다운 설월의 풍경을 통해서 큰 감동을 주었는데요.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여 전 세계에 코레아 우라를 외치면서 우리나라의 뜻을 알렸던 역사 속의 인물 안중근을 책과 영화를 통해서 정말 친근하면서도 생생하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내용에 앞서 하얼빈이라고 하는 장소가 의미하는 바를 조금 살펴볼까 하는데요. 하얼빈은 길고 추운 겨울 때문에 얼음도시라고 불리운다라고 합니다. 얼음도시 굉장히 예쁜 말이기는 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슬프고 비통한 도시의 이미지가 더 강하죠. 하얼빈은 북만주의 대도시로 두 개의 철도가 마주치는 중요한 역인데요. 블라디보스톡에서 출발하는 동청철도와 대련에서 출발하는 남만주 철도 두 개가 만나는 중요한 역입니다. 러시아의 세력과 일본의 제국주의 세력이 마주치는 중요한 역이기도 했는데요.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패한 이후에 만주의 대도시로 성장하게 되었다고 하고요. 1909년 10월 26일 이토 히로부미가 탄 철도와 안중근이 탄 철도가 이곳 하얼빈에서 만나는 역사의 필연이자 운명적인 장소가 되었습니다.
두 작품 모두 다 안중근의 영웅적인 서사를 담아내기보다는 인물의 심리 묘사를 통해서 인간적인 면모와 강력한 의지, 어떤 기세 같은 것들을 표현해서 좋았고요. 어찌 보면 때로는 연약하고 힘없는 똑같은 인간일 텐데 어떤 대의를 위해서 고든 의지와 결단력을 지닐 수 있었던 안중근 의사가 가지고 있는 그 젊음의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라는 생각도 잠시 했었고요. 그 젊음이라고 하는 에너지는 지금도 다른 존재들에 의해서 거세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잠시 해보았습니다. 김훈 작가님의 책 하얼빈은 제 조카가 가지고 있었던 책인데요. 시국이 시국인 만큼 눈이 계속 가더라고요. 역대급 병렬 독서를 한 방에 해결해 준 책이 하얼빈이었는데요. 이 책에는 김훈 작가님이 어떤 안중근 의사에 대한, 그리고 이 책을 쓰게 된 어떤 계기에 대한 마음을 담아 놓으셨는데요. 그 부분이 저의 마음을 많이 움직였던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조금 읽어봐 드리려고 합니다. 뒷부분에 작가의 말에 나오는 내용이었는데요. 305페이지에 있는 김훈 작가님의 말을 조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안중근의 빛나는 청춘을 소설로 써보려는 것은 내 고단한 청춘의 소망이었다. 나는 밥벌이를 하는 틈틈이 자료와 기록들을 찾아보았고 이토 히로부미의 생애의 족적을 찾아서 일본의 여러 곳을 들여다보았다. 그러다 그 원고를 시작하지도 못한 채 늙었다. 나는 안중근의 짧은 생애가 뿜어내는 에너지를 감당하지 못했고 그 일을 잊어버리려고 애쓰면서 세월을 보냈다. 변명하자면 게으름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엄두가 나지 않아서 뭉개고 있었다. 2021년에 나는 몸이 아팠고 2022년 봄에 회복되었다. 몸을 추스리고 나서 나는 여생의 시간을 생각했다. 더 이상 미뤄둘 수가 없다는 절박함이 벼락처럼 나를 때렸다. 나는 바로 시작했다. 라는 문장입니다. 저도 이제 책과 영화를 읽으면서 안중근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가지고 있는 그 무게감과 어떤 고결함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되는데, 물론 그 작품을 써주신 그리고 만들어주신 작가님과 감독님에 의한 책과 영화였지만 그래도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성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김훈 작가님조차 이 글을 쓰기까지 왜 힘들었는지 이 대목을 보면서 안중근이란 인물을 좀 더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역시 영화를 제작하셨던 우민호 감독님께서도 안중근이라고 하는 인물의 그 무게감을 내가 어떻게 담을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이 망설였고 조심스러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마음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정말 이해가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간결하고 아름다운 문장으로 먹먹하게 다가오는 책 하얼빈은 안중근 의사의 짧은 생애가 뿜어내는 에너지를 절제하고 정제하고 가능한 한 멀리서 거리감을 두고 쓰시려고 하셨던 작가님의 문체에서 더 애잔하고 처연하게 다가온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정년이 된 안중근이 독립의 의지를 다지면서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는 것만이 이토 히로부미의 작용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이토 히로부미를 쫓아서 하얼빈행 기차에 몸을 싣게 됩니다. 이 책에는 안중근과 이토 히로부미의 이동 경로라고 하는 지도가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거든요. 잘 보이실진 모르겠지만 이렇게 경로를 표시한 지도가 있어서 저는 또 잘 살펴볼 수 있어서 좋았는데요. 안중근 의사의 경우에는 신천에서 서울에서 부산, 그리고 부산에서 다시 위쪽으로 이동하여서 블라디보스톡에서 하얼빈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는
시모노세키에서 여순, 그리고 이 대련이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장춘을 지나서 체가구, 그리고 하얼빈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장소에서 같은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의 굉장히 섬세한 내면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는 장면으로 점점 다가가는 이야기의 고조가 조금 긴장하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폭력적이고 잔인한 제국주의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이토 히로부미마저 굉장히 인간적으로 묘사가 되어서 저는 좀 불만스럽고 화가 나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묘사된 이토 히로부미마저 비루해질 만큼의 고결한 인품을 가진 안중근의 면모가 조금 더 두드러져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장면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요. 1908년 7월 10일 대한의군 참모총장 안중근이 이끄는 부대가 일본군의 수비대를 급습하여 승리했던 신화산 전투였었는데요. 부대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항복했던 포로들을 안중근은 석방을 시켜줍니다. 저도 이 대목에서 너무너무 더 화가 났었는데요. 그로부터 10일이 지난 7월 21일 날 영산 전투에서 일본군의 급습을 받은 안중근의 부대는 약 200여 명의 부대원들 중에서 소수만 생존하고 괴멸되고 말았습니다. 약육강식의 힘이 작용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인간과 생명에 대한 소신을 실천했던 안중근이라는 인물을 가장 좀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그런 대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소설은 오히려 하얼빈 의거 장면을 굉장히 짧게 묘사를 했고 작가님께서 강조하고자 했던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와 그의 말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만이 그 이유를 말할 수 있고 만국에 우리나라의 뜻을 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안중근 의사의 발언을 통해서 잘 보여줍니다. 재판 과정에서 안중근의 발언은 소설적 요소는 배제하고 이미 연구되고 기록된 사실을 바탕으로 구성되었다고 하는데요. 끝까지 그 뜻을 굽히지 않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강인함과 굳건함을 잃지 않았던 안중근의 그 한마디 한마디가 이 소설에서 어쩌면 가장 인상적이었고 빛나는 대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소설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또 문장을 한 대목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 대목이었는데요. 이 부분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토를 죽여야 한다면 그 죽임의 목적은 살아있지 않고 이토의 작동을 멈추게 하려는 까닭을 말하려는 것에 있는데 살아지 않고 말을 한다면 세상은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이고 세상에 들리게 말을 하려면 살아고 나서 말할 수밖에 없을 터인데 말은 혼자서 주절거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대고 알아들으라고 하는 것일진데 그렇게 살아고 나서 말했다 해서 말하려는 바가 이토의 세상에 들릴 것인지는 알기가 어려웠다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독립을 위한 투쟁 그리고 이토를 죽이는 행위는 안중근에겐 어쩌면 어떤 공식적인 의사표현의 방법이었을 것 같고요.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후에 꼬레아 후라를 목청껏 외쳤던 안중근 의사는 재판 과정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이야기와 생각을 말했고요. 사형 선고를 받은 후에 항소하지 않았는데요. 끝까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음을 많은 이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독립의 불을 지펴낼 수 있었습니다. 비록 하얼빈 의거 이후에
조선에 대한 일본의 탄압은 더 거세지고 강해졌지만 독립을 위한 잔잔한 물결은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하는데요. 이번 영화는 국가보훈부 제작지원 사업에 선정된 작품이라고 해서 조금 놀라기도 했었는데요. 제작비와 어떤 엄청난 규모 때문에 개봉 전부터 관심을 불러 모았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웅장하고 압도적으로 아름다운 씬으로 초반부터 엄청나게 몰입감을 주었던 영화였었는데요. 신화산 전투에서 포로로 잡았던 적장과 적장의 부하들을 석방시켜 주었던 사건으로부터 이야기는 시작합니다. 특히 영화 속에서는 대한일군 참모총장 안중근 장군의 면모를 많이 부각시켜 주었고요. 인물의 내면을 굉장히 섬세하게 그려내기 위해서 많이 애쓴 모습이 보여서 좋았는데요. 영화 속에서는 어떤 카메라의 구도라든지 극단적인 명암의 대비, 그리고 어떤 인물들을 굉장히 가까이 클로즈업해서 촬영하는 기법을 통해서 그 인물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심리와 내면을 굉장히 잘 나게 해주어서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안중근 의사뿐만 아니라 주변에 같이 독립운동을 했던 주변 인물들의 어떤 비장함이나 슬픔, 어떤 비통함 같은 것들도 앵글에 잘 담아내어서 잔잔한 어떤 설렘과 긴장을 느끼면서 끝까지 몰입해서 보았던 것 같아요. 영화 속에서는 조연이지만 결코 조연일 수 없는 우덕순과 최재형과 같은 독립운동가들이 등장을 하고요.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대표하는 허구의 인물들이 등장을 해서 열연을 하는데요. 각각의 인물들을 소화하는 배우들의 호연과 극적인 장면들, 그 장면들을 더욱더 멋지고 비장하게 만들어주는 음악까지 너무나 잘 어우러져서 각각의 캐릭터들이 굉장히 뚜렷하게 기억 남는 그런 작품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안중근 의사와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우덕순이라고 하는 인물 이외에 최재형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랐었는데요. 이번 영화를 통해서 좀 잘 알게 된 인물이어서도 저는 좋았고요. 유재명 배우의 열연으로 이 영화 속에서 뚜렷하게 그 존재감이 드러나서 전 개인적으로 참 좋았습니다. 또 일본 배우 릴리 프랭키의 연기도 여운이 굉장히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책 하얼빈과 영화 하얼빈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요. 안중근이라고 하는 인물을 조금 더 생생하게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책과 영화 모두 다 보시기를 좀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리고요. 영화의 마지막 대사가 이렇게 끝납니다. 너 안중근 의사의 말이겠죠. 어둠이 있어도 횃불을 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국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대사로 영화가 끝이 나는데요. 안중근 의사의 그 말들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우리 곁에서 울려 퍼지는 것 같고요. 그 횃불의 모양은 달라졌지만 어둠을 밝히고자 하는 우리 국민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며 이 어려운 시국을 지혜롭게 헤쳐나가리라고 기대해 봅니다. 이상 하얼빈 vs 하얼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